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내포 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곳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포 신도시라는 거죠. 내포 신도시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혁신도시의 빛나는 미래, 이 혁신도시 이야기 나와 있다. 별표 쳐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곳에 가서 분양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포 신도시 있고 그곳의 분양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84형에서 3억 2,500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2021년도에 3억 2,500은 3.5라는 거죠. 3.5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도의 핵심 지역, 우리 도청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안에서 4점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4점대 이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럼 3.5라면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내포 신도시가 어떤 곳인가를 봐야 되겠죠. 내포 신도시 이렇게 있죠. 자, 이 그림 이렇게 보면 충남 도청 있는 거 보이죠? 충청남도 도청 있는 게 보여요. 아, 여기 도청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다? 이곳이 바로 충청남도의 행정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도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포 신도시 있고 도청 있다. 근데 이거 신도시다? 그러니까 최근에 무엇을 했다? 도청이 이전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3.5에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 도청이 있으면 말이 돼요. 물론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이제 커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도청 같은 거 옮기면 시청 같은 거 옮기면 그거 거의 뭐 70년, 80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10년 후에 또 옮기고 또 10년 후에 또 옮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우리가 충청남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혁신도시 이야기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충청남도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도청과 혁신도시 그렇다면 4점 이하에 있는 거 맞냐? 맞다는 거죠. 그 분양가는 3억 2,500 신축 분양 맞냐? 맞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전주 있죠. 전주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얼마에 3억 2,720만 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3억 2,050만 원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거기서 거기죠. 자, 거기서 거기란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주도 가서 막상 가서 본다면 그곳에 무엇이다? 아, 전라북도 도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봤을 때 이 아파트는 무엇이다? 앞에서 세 번째다. 가장 저렴한 축의 손가는 분양가 그런 거죠. 제일 앞에 있는 게 건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도청, 혁신,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먼 곳이 아닌 가까운 쪽에 붙어 있는 수도권 있죠. 그쪽 그다음에 뭐 서울 안쪽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강남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항상 자신의 위치, 가격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렇게 보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도청을 받다는 거죠. 네버 신도시에서도 받고 전주에서도 받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무엇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란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10억대 분양가가 나와도 그게 해결되고 우리가 광역시에서 5억대 분양가가 나와도 해결되고 하는 게 다 뭐냐면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도청 있는 지역에서 3억대 분양가가 나와도 그게 해결되는 게 무엇이다? 우리의 가계소득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이 1만 달러 국가라면 무엇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전주에서 1억짜리 아파트를 보는 거고 광역시에서 뭐 기껏 해봤자 2억짜리 볼 수 있을까 말까 하겠죠. 서울 기껏 해봤자 뭐 한 4억 뭐 그 정도 하겠죠. 그게 뭐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3만 달러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놓고 보자면 거의 3만 달러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7년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면 대략 뭐 5년 가까이, 4년 정도 가까이죠. 4년 정도 가까이 박스권에 있다. 3만 달러 박스권. 그러니까 우리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올라가는 그 축제죠. 그 축제 다 누린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우리는 그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냥 뭐 거래가 많이 줄어들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물가만 오르고 뭐 금리는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고. 현실은 무엇이야? 금리를 올려도 우리가 가계에 우리가 1인당 GDP가 올라갔다, 가계의 소득이 올라갔다 하면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체되고 있는데 뭐 금리 올린다, 뭐 대출 안 해준다, 뭐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쩌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과거적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4만 달러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4만 달러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바로 이 시나리오죠.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바로 시나리오 때는 어떠냐면 수도권 전세 여기서 있어요. 수도권 가파르게 오르면 수도권 전세는죠. 여기 나눠서 전세는 상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세는 상승 쪽으로 가는 거죠. 대신 GDP가 가파르게 올 때 이 매매가는 하락해요. 매매가는 무엇이다? 매매가 쪽에서는 조정을 겪게 돼요. 조정을. 그죠? 왜냐면 투자적 자금들이 수도권에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랐다는 거는 지금 산업 어느 부분에서 막대할 정도로 좀 신규 채용 일어나고 막 월급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간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한다면 무엇이다? 가파르게 지방 산업 도시의 매매가가 그때 막 올라가요. 매매 시장 가격이 상승하죠. 투자자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에서 산업 도시들이 평균적으로 놓고 보자면 저렴한 축에 많이 속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막 수도권 투자였지만 그런 거죠. 투자였지만 그 물결이 한 번씩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못 버틴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고 이미 눈치를 까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2020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눈치를 깠던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때 들어오신 분들, 그거 영끌에서 들어오셨던 분들,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걸려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젊은 축에 속았던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고 우리가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가 항상 그때 그 당시에 뭐 그 시절에 걸리는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걸리는 거죠. 그 젊은 축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노련한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간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분양가 자체를 지금 당장 올릴 수가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분양가를 못 올린다는 건 앞으로 계속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으로. 그나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건 GDP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다는 가정하에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GDP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2만 달러, 3만 달러 올라갈 때도 우리가 중국이죠. 중국의 그 파도를 같이 타면서 올라간 거죠. 중국의 그 파도를.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동아시아의 위기가 한번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GDP 정체 단계로 온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한 번 정도 거품이 빠진다 아니면 뭔가 절제, 조정 막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GDP의 정체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남유럽 사태 보면서 남유럽이 정체됐거든요. GDP가. 그 말은 가계소득이 정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대재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전세 가격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싹 무너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받아줄 사람들 못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든 거잖아요.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가 여기서 대출을 확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대출 증가량도 GDP 증가량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계 소득의 증가량을 넘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스톱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스톱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대혼란 가죠. 대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권하고 틀리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수도권 하는 짓은 이런 거예요. 분양을 해주면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니까 가장 비싼 아파트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파트는 뭐 15년짜리 아파트가 이게 뭐 지금 신규 분양해주는 아파트보다 뭐 3억 4억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제 구축보다 또 3억 4억 붙다니까 피가 뭐 9억이다 10억이다 막 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뭐 부동산 사이클이다. 주식 사이클이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클. 그게 바로 그 사이클이에요.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싹 무너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미친놈이 어떤 미친 인간이에요. 어떤 미친 인간이 옆에서 뭐 구축들은 막 100억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뭐 10억에 짓고 있어요. 신축을.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극단적으로 말하겠지만 아니 15억, 16억 하고 있는데 옆에 10억에 짓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소득 자체가 막 그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런 거죠. 마치 아파트 뭐 소득도 마찬가지죠. 아, 삼성전자 다니는 애들이 뭐 연봉 1억이다. 그럼 LG전자가 야, 나도 연봉 1억 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수요와 공급이다. 뭐 부동산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이다. 그럼 대한민국 가계소득도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그럼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뭐 내포 신도시예요. 내포 신도시 있죠. 도청 있죠. 7, 80년을 바라보면서 짓는 거죠. 충청남도에. 그런 거예요. 그 이 자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서 어떠다? 뭐 나름 도청이 있는 지역과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뭐 전라북도 뭐 있다고 치자까요. 막 그러면 그쪽만 막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 있기 때문에. 왜 안 하면 충청도에서 표가 안 오겠죠. 그런 거겠죠. 근다 해서 또 충청도에서 또 그런 거죠. 대전 주변 뭐 세종시만 키운다 하면 또 갈라지면서 또 표가 안 나오겠죠.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여기는 몇 점이다? 4점 미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4점 뭐 이하 정도로 있다면 신축 도시라도 뭐 괜찮다. 그 정도 가격대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전라남도의 남학 신도시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저리 말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어 하나 사면서 왜냐면 지금 굉장히 변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리가 전환기예요. 왜냐면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여기까지 들으실 분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또 전환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전환기냐면 지난 어떤 10년간의 전환기는 10년간의 전환기가 있어요. 10년간의 전환기는 어떤 전환기였냐면 10년간의 어떤 흐름이에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후보가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가 있어요. 박근혜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대통령 되려고 하십니까? 왜 대통령 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때 후보겠죠. 그때 이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가 하려는 거 내가 하려고요. 하려는 거 내가 하려고요. 내가 하려고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색깔이 빨간색을 띈 거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흐름이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도 어떤 민주당, 어떤 좌파식 어떤 사고 체계로 우리가 가고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고 체계의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 민주당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뭐 지지율이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고 모든 사람들이 뭐 이재명의 어떤 그것도 돈 푸는 게 아니죠. 이게 뭐라 했지? 이재명의 기본적인 전략이 아무튼 뭐 청년들한테 뭐 돈 나눠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떨떠 막 사람들 열광하진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걸 하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이게 기본 정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떨떠름하겠죠.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희망이 많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기본적으로 흐름이 지난 어떤 10년간의 흐름에서 뭔가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면 어떤 흐름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떤 변화되고 있구나. 이거 느껴지는 거죠. 이게 느껴지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스러워진다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 똑같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를 여기서 끌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비싸면 안 사야 돼요. 기본은. 근데 이제 수도권이 제일 비싼 거죠. 그리고 분양 가격은 뭐 그건 3만 달러 도달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이런 곳에서 3억 나오고 광역시 5억 나오고 근데 수도권에서 이제 좀 가까워지면 8억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 안으로 올라가면 10억대 나오고 뭐 이 흐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해서 우리가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됐다 해서 지금 일본 분양가가 뭐 1억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 뭐 도쿄가 뭐 잃어버린 30년 됐다 해서 도쿄가 뭐 3억에 나오고 뭐 2억 5천에 나오고 신규 뭐 방 4개짜리가 그렇게 나오고 막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도 다 10억대 넘게 주고 사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왜냐면 소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다 소득 때문이에요, 소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게 막 말이 길어져서 아무튼 내포 신도시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받아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분양받아도 상관이 없죠. 그 가격대는 어쩔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GDP가 올라가야 좋겠죠. 뭐 그리고 내포 신도시가 좀 더 왜냐면 신도시기 때문에 좀 더 커지는데 시간이 좀 있겠죠. 그런다 해서도 여기가 5억에 나왔다면 미쳤다고 여기를 삽니까? 안 사죠. 그냥 다른 광역시 어떤 다른 도청이 있는 지역대에서 나온 가격이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뭐 여기에 대놓고 뭐 이쪽이 뭐 어떻게 됐고 저쪽이 어떻게 됐고 저쪽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고 이쪽 지역은 앞으로 뭐 많겠지만 막 이런 소리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른 지역 막 도청 있는 지역 막 키워주면 어차피 표를 안 줄 거잖아요. 정당을 또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균형 발전이니까 그것까지 막 신경 쓰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오늘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